여기 한국의 모습을 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카메라를 켠 순간 엄청난 악플에 시달려 당황하고 있는 미국인 인플루언서가 있는데요. 그녀는 한국 때문에 왜 이런 댓글 폭주를 받고 있는지 그녀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이에요. 미국 중서부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고 뉴욕의 유명 대학을 졸업한 후 대형 광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광고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성공을 꿈꿨답니다. 광고 산업에서 일하는 것은 제 오랜 꿈이었고 세계적인 캠페인을 기획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어요. 제 목표는 단순한 광고가 아닌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광고를 만드는 것이었죠.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K-팝과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회사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동료들은 K-팝 스타들을 섭외하기 위해 열을 올렸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한국 문화를 무시하며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답니다. 저는 한국의 인기가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는 블랙핑크의 제니를 섭외하기 위해 저에게 프로젝트를 맡겼어요. 저는 마지못해 프로젝트에 동참했지만 주변 광고 회사들의 유난스러운 노력에 동조하며 제니를 섭외하려고 애썼죠. 제니는 현재 가장 뜨거운 K-팝 스타 중 한 명으로 그녀가 사용하는 제품마다 매출이 급증하고 주가까지 상승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를 쉽게 섭외할 수 있을 거란 제 생각은 오만이었고 생각보다 그녀를 섭외하기 위한 과정은 쉽지 않았죠. 제니는 워낙 바쁜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매니지먼트 팀과의 협의도 복잡했어요. 수많은 이메일과 전화 통화가 오갔지만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았고 제니와의 만남을 성사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저는 제니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녀의 인터뷰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니의 인간성과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죠. 제니는 단순히 외모와 인기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과 팬들에게 진심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그녀가 광고하는 제품에도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녀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어요. 그러던 중 제니가 광고한 화장품 브랜드의 매출이 1000% 이상 증가하고 그 회사의 주가가 2배로 뛰었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제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되면서 저는 그녀를 꼭 섭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제니를 섭외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 문화와 K-팝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한국 드라마와 음악 그리고 한국 음식에 빠져들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매력에 흠뻑 젖었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하게 되었고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제니와의 만남은 비록 성사되지 않았지만 그녀를 통해 새로운 문화에 눈을 뜨게 된 것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즐기고 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 요즘 미국에서 한국 음식 열기가 뛰어나더라고요. 유명 인플루언서와 배우들이 한국 음식을 먹고 열광하는 SNS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그들이 떡볶이, 김치,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들을 소개하면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저는 이 트렌드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음식의 깊고 풍부한 맛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건강한 재료와 독특한 조리법은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어요. 특히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다채로움이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SNS에서도 한국 음식에 대한 리뷰와 추천이 끊이지 않았어요.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게시물들은 수많은 댓글과 좋아요를 받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점을 찾게 되었어요. 이러한 변화는 한국 음식 문화가 미국에서도 얼마나 큰 인기를 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이렇게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는
한국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뉴욕에는 이미 많은 한국 음식점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몇 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죠.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맨해튼의 한 유명한 한식당이었어요. 그곳에서 맛본 비빔밥과 갈비찜은 정말 놀라웠어요. 신선한 재료와 정성스러운 조리법 덕분에 맛이 깊고 풍부했죠. 미국 음식과 미국이 최고라고 여겼던 제 과거가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한국 음식과 문화를 접하면서 제가 얼마나 편협하고 한정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죠. 미국 음식이 주는 편안함과 익숙함도 좋지만 한국 음식이 가진 깊은 맛과 문화적 의미는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죠. 한 번은 트레이더조에서 그 구하기 힘들다는 김밥을 우연히 살 수 있었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부끄럽지만 저도 자랑 좀 하고 싶어서 SNS에 김밥 먹는 영상을 올려보았더니 그 반응이 엄청났어요. 제 친구들과 팔로워들이 김밥에 대해 궁금해하며 어디서 샀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종종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떡볶이, 삼각김밥, 군만두, 떡갈비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마트에서 사서 직접 만들어 보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공유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며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뜨겁게 호응해주니 이 맛에 SNS를 하나 싶었어요. 제 게시물에 달린 댓글과 좋아요,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큰 기쁨을 느꼈죠. 매번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마다 팔로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소개하면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저의 영상을 보고 직접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거나 저에게 요리 팁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졌죠. 이러한 상호작용이 너무 즐거워서 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졌어요. 하루는 팔로워들 중 한 명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녀는 제가 소개한 김밥 레시피를 따라 만들어 봤는데 가족들이 모두 좋아했다고 했죠.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단순히 음식 소개를 넘어서 사람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 큰 보람이었답니다. 또한 유명 인플루언서와 셰프들로부터도 연락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저의 콘텐츠를 칭찬하며 협업 제안을 해왔죠. 그중 한 셰프와 함께 요리 클래스를 열게 되었어요.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된 이 클래스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저의 SNS 활동에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SNS의 인기에 힘입어 진짜 한국에 가서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솟구치더라고요. 그런데 뉴욕에서 일하는 광고대 행사 직업이 결코 쉽지 않은 직업이라 휴가 일정을 빼기가 힘들었죠. 그러던 중 회사에서 블랙핑크 제니와 관련된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어요. 제니를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촬영을 진행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였죠. 덕분에 저는 한국으로 출장을 갈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출장 계획이 나왔을 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한국 음식을 현지에서 직접 맛보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설렜죠. 특히 제니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녀의 매력과 인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컸어요. 회사에서 주어진 이 기회가 제게는 꿈만 같았죠. 한국을 방문할 거라는 소식을 SNS에 올리자 팔로워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추천할 만한 음식점과 관광지를 알려주었고 한국에 가게 되어 너무 부럽다는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팔로워들은 저와 만나보고 싶다고 하며 현지에서 가이드를 해주겠다는 제안도 있었어요. 이 모든 반응이 저를 더욱 흥분되게 만들었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가게 되는 날 비행기에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여러 자료를 찾아봤어요. 특히 서울의 유명한 음식점들과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보았죠.
또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여행 가이드북을 읽으며 여행 일정을 꼼꼼히 계획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한국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멋질지 상상하며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저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공항의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와이파이 속도였어요. SNS를 하는 저는 와이파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의 와이파이 속도는 충격적이었죠. 인천공항의 와이파이는 다른 어떤 공항보다 속도가 빨랐어요. 일반적인 공항 와이파이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어서 SNS를 즐기는 저에게는 최적의 환경이었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실시간으로 사진을 올리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팔로워들과 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인터넷 연결이 즉각적이고 끊김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죠. 반면 JFK 공항의 와이파이는 속도가 느리고 자주 끊기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을 겪었어요. 특히 혼잡한 시간대에는 와이파이 연결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느려지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이메일 체크, 스트리밍, 화상 통화 등 모든 온라인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데 JFK 공항에서는 간단한 웹 서핑조차도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팀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인터넷을 할 수 있었고 우리가 가야 할 숙소도 바로 찾을 수 있었죠. 빠르고 안정적인 와이파이 덕분에 공항에서 숙소까지의 교통편을 검색하고 실시간으로 길 안내를 받아 이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5G를 사용한다고 하던데 공공 와이파이 속도가 이 정도면 5G는 얼마나 빠를지 기대되더라고요. 이러한 편리함은 한국 여행의 첫인상을 매우 긍정적으로 만들어주었고 앞으로의 일정도 더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었었어요. 한국은 빠른 문화가 인상적이라고 하던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미친 인터넷 속도는 그 이유를 알게 해주었죠. 여권을 꺼내려고 짐을 정리하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두드리는 것을 느꼈어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한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제 여권을 들고 있었어요. 여권을 떨어뜨리셨어요. 그가 말했어요. 다른 나라였다면 여권이 떨어지면 누가 훔쳐가기 십상이었을 텐데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에 너무 놀랐어요. 그 남자는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고 깔끔한 블랙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짧게 자른 머리와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이 너무 부드러워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동양인 남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 남자는 달라 보였어요. 한국에 오니 마법에 걸린 건지 제 감정이 이상하게 느껴졌죠. 그의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세심한 배려와 매너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죠. 그에게 SNS 주소라도 묻고 싶었지만 주책이라 생각해 그만두었어요. 아쉽지만 이름 모를 한국의 멋진 남성을 뒤로 한 채 저는 한국 공항은 어떤지 팬들에게 알리려 스마트폰을 열었어요. 저는 SNS를 켜고 한국에 도착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어요. 인천공항의 깔끔한 모습과 빠른 와이파이 속도를 자랑하며 팔로워들과 소통하고 있었죠. 그런데 카메라에 포착된 한 장면이 제 팔로워들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공항 대기실 구석에 여러 개의 가방들이 내팽겨쳐져 있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내팽겨쳐진 가방들이 실화냐? 한국이 치안이 좋다고 하더니 정말인가 보네. 라는 반응들이 이어졌죠. 저도 그 장면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공항에서 가방을 잠시라도 내버려 두면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항상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방이 그냥 두어져 있어도 누가 훔쳐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실제로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좋은지 직접 경험하게 된 순간이었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설명하며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를 풀어갔어요. 한국은 범죄율이 낮고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개인의 물건을 훔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강조했죠. 팔로워들은 이 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한국을 더욱 안전한 여행지로 여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의 치안이에요. 공항에서 이렇게 가방을 내버려둬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게 정말 놀랍죠? 한국 사람들은 서로의 물건을 존중하는 문화가 깊게 뿌리내려 있어요. 라고 설명하며 한국의 안전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팔로워들 중 몇 명은 이미 한국을 여행한 경험이 있었고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댓글을 달았어요. 저도 한국 갔을 때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라며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죠. 다른 사람들도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며 치안이 좋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말했어요. 팬들과의 소통을 마치고 숙소로 향하는 철도를 타려고 지하철을 타러 향했어요. 사실 버스를 타고 싶었지만 찾아보니 한국에 다녀온 스타들이 지하철에서 인증샷을 꼭 찍고 SNS에 올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인플루언서이니 한국의 지하철을 경험하고 소식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호텔로 향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러 이동했죠. 그런데 생뚱맞게 엘리베이터가 떡하니 있는 것이었죠. 자세히 보니 계단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를 위해 설치된 엘리베이터였어요. 알고 보니 승강장부터 출구까지 이동할 수 있는 지하철 역사는 90% 가까이 육박하게 설치돼 있다는 거였죠.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 시스템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지하철을 가려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곳곳에 지하철로 가는 표지판이 무척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매우 정확히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처음 와본 외국인이든 남녀노소 누구를 가리지 않고 저런 표지판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지하철로 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한국의 지하철표를 사는 데 있어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었어요. 저 말고는 한국어를 아무도 할 줄 모르는 직원들이었는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지원되는 일회용 교통카드 발매기 및 곳곳에 영어로 써 있는 안내 표지판까지 완벽해 한국어를 전혀 못해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죠. 그리고 티머니 카드라는 것에 돈을 충전해 사용하였는데 목적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거리당 금액이 환산되어 자동으로 계산되니 아주 스마트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지하철의 스크린도어였어요. 사실 세계적으로 한국 스크린도어에 모두 주목하고 있는데 제가 광고 대행업을 하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지하철을 보았어도 한국처럼 스크린도어가 잘 돼 있는 나라는 없어요. 또한 지하철은 자주 도착했고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는 1분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지하철이 들어와 정말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뉴욕의 지하철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지저분하고 낡고 복잡하다고 악명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특유의 냄새, 수많은 통로와 계단은 행선지 앞을 쉴 새 없이 회방 놓는다고 하죠. 애초에 뉴욕 지하철은 예상치 못한 휴무와 고장으로 인해 자주 지연되는 일이 많아요. 틈만 나면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로 인해 대중교통 대란이 자주 발생하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좋은 점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실수로 지각할 때 직장인들이 댈 핑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툭하면 멈추거나 늦는 일이 잦으니 지하철 때문에 지각했다는 핑계는 거의 모든 상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한국의 지하철을 보고 뉴욕의 지하철을 생각하니 스크린도어를 바라는 건 정말 큰 사치일 뿐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뉴욕 지하철은 대규모 도시의 대중교통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너무 낡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공항과 지하철 시스템을 보고 뉴욕이 최고라고만 여겼던 과거에 제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죠. 인천공항과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면서 미국의 시스템, 특히 뉴욕의 시스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행히 뉴욕에서도 한국의 지하철을 벤치마킹해 개선을 한다고 하니
뉴욕도 한국처럼 깨끗한 지하철이 생기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다만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과 같아야 한국 지하철처럼 유지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우려되더라고요.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고 긴 비행으로 지쳐 호텔에서 깊은 잠에 빠졌죠. 일어나 보니 해가 질 때가 되었고 하루를 날렸다는 생각에 너무 속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국 여행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무섭지만 빨리 채비를 하고 밖으로 향했어요. SNS에서 한국은 안전하다고 하도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좋은지,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죠.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한국의 홍대 거리를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홍대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활기찬 거리로 유명하고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곳이라 들었거든요. 홍대에 도착하자마자 화려한 밤거리에 깜짝 놀랐어요. 거리 곳곳에서 길거리 공연이 펼쳐지고 화려한 네온 사인과 사람들이 넘쳐나는 모습이 마치 축제 현장 같았죠. 거리의 분위기는 활기차고 사람들은 모두 즐거워 보였어요. 저는 SNS를 켜고 이 멋진 밤거리를 팬들에게 보여주며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홍대에 도착했어요. 여기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화려한 밤거리는 처음 봐요. 라고 말하며 카메라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홍대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죠. 팬들은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다양한 댓글을 남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홍대의 활기찬 분위기에 감탄하며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일부 팬들은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였어요. 밤에 혼자 다니는 거 위험해요. 호텔로 바로 돌아가세요. 조심해요. 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죠. 저는 그들을 안심시키며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정말 안전하다고 들었어요. 경찰도 자주 순찰하고 사람들이 친절하게 도와준다고 해요.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홍대 거리를 걸어 다녔죠. 길거리 음식도 먹어보고 작은 가게들을 구경하며 한국의 문화를 체험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밤이 깊어갔어요. 팬들에게 지금은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라고 했더니 위험하다고 난리가 났죠. 팬들은 미국에서는 밤 10시면 거리도 어두워지고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시간이죠. 미국에서 밤 10시에 돌아다니면 정말 위험해요. 특히 큰 도시에서는 소매치기나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요. 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이 이렇게 안전하다는 사실에 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팬들을 안심시키고자 근처에 보이는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곳은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이에요. 직원 없이도 이렇게 운영이 된답니다. 라고 설명했죠. 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미국이었다면 물건이 삽시간에 없어졌을 거예요. 24시간 운영도 놀라운데 그것도 무인으로 운영한다니 정말 대단해요. 라는 댓글들이 이어졌어요. 편의점 내부는 매우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필요한 모든 물건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팬들에게 편의점 안을 보여주며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물건처럼 소중히 다루고 서로의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죠. 팬들은 이런 시스템이 잘 유지되는 게 정말 놀라워요.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정말 대단하네요. 라며 감탄했어요. 편의점에서 간단한 음료와 간식을 구매하며 한국의 편의점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기서는 편의점에서 다양한 음식을 바로 먹을 수 있고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정말 편리하죠. 라고 설명했죠. 팬들은 한국의 편의점 문화가 정말 흥미로워요. 언젠가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라며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였어요. 이렇게 한국의 안전하고 편리한 문화를 팬들과 공유하면서 저는 한국이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밤 늦게까지도 안전하게 거리를 돌아다니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죠. 며칠 뒤에 있을 제니와의 인터뷰 전에 관광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서울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관광을 했어요. 서울은 정말 볼거리가 많고 그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답니다.
첫날에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고궁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정원을 보며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직접 느낄 수 있었죠.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보며 저도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날은 남산타워에 갔어요. 남산타워는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타워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불빛들과 함께한 그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를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해줬어요. 또한 한국의 다양한 먹거리도 빼놓을 수 없었어요. 인사동 거리에서는 전통 한식을 맛볼 수 있었고, 명동에서는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즐길 수 있었죠. 특히 명동의 떡볶이와 호떡은 정말 맛있었어요. 팬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이 맛있는 음식을 공유하며 한국의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짧은 관광 일정을 마치게 돼 아쉽지만 블랙핑크 제니를 만나기 위해 한국에 왔으니 이제 제 본업을 열심히 해야겠지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시간이 왔어요. 며칠간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정말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제니와의 만남을 통해 K-팝의 영향력과 그녀의 독보적인 매력을 직접 느껴보고 싶어요. 그녀가 어떻게 글로벌 스타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일상과 철학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인터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제니와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매력에 빠질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광고 계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번 여행의 경험과 함께 다시 여러분께 사연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저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한국에서의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제 시야가 넓어졌다고 느껴요.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정말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 덕분에 저는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온 캐서린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광고 계약이 잘 성사돼 그녀의 다음 사연을 구독자님들께 또 전하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 카페인이었습니다.